불 안 듣는 애들만 클리닉을 좀 시킬게. 실질이 뭐죠? 데일리 테스트. 야, 문풀까지 하면서 데일리 테스트까지 하는 거 너무 힘들 거니까. 너네 이거 숙제에 문제풀이 숙제까지 하면은 미적분을 일주일에 몇 문제를 풀어야 돼? 일주일이면 한 3, 400문제? 풀어야 되거든, 일주일에. 한 8주 되니까 2000문제 좀 넘게 풀겠다, 그치? 그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잘 가르치면 되겠고. 네. 어쨌든 오늘 끝나면은 제가 문제풀이 교재 나눠드릴게요, 듣는 분들. 그리고 문제풀이 교재는 센수학 정도 난이도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게 넣어놨어요. 근데 왜 그런 문제 그럼 많이 연습해야 되냐고요? 이게 미적분이 손에 익어야 돼요. 손에 익어야 돼요. 미분 같은 게 손에 익어야 돼요.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야, 연우야, 이거 미분하면 뭐야? 고시권.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면은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손에 익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아예 그냥 손이 약간 그 기계 마냥 돌아가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진짜로. 여러분들 이번 수투 볼 때 약간 시간 부족했거나 이런 친구들, 접근 쪽 특히 계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얘는 더 많아요. 손에 붙어야 돼요. 수능 보는 사람들은 계산이 문제가 되면 안 되고요. 예. 수능까지 노리는 친구들은 계산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통통이 들다. 예, 뭐 어쨌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예 그냥 문제 많이 풀어야겠다. 그걸 좀 믿고 따라주세요. 약간 수1이랑 비슷해요. 수1이 맨 처음에 로그나 지수 배울 때 손에 좀 잘 안 붙잖아요, 계산하는 게. 지금은 좀 붙었을 거 아니에요. 미적분은 더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 출기가 4개가 아니죠. 볼게요. 어디 보자. 뭘 또 풀어볼까? 네, 51번 정도만 풀어보고 51번 그냥 워밍업 좀 하고 바로 분리수열 특강 갈게요. 네, 오늘 급수까지 나갈 거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 급수 다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51번 리미트 기억번 AN이 0이고 BN이 무한대다. 그러면은 AN, BN 곱한 거는 0이냐? 당연히 아니죠? 다 알겠지만 얘네들은 힘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힘싸움.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자, 리미트 만약에 X로 할게요, X. N으로 하자.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야, AN이. 근데 BN이 N제곱이야. 그럼 둘이 붙으면 얘가 이기잖아요. 그럼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얘가 N제곱분의 1이야. 그럼 둘이 동급이네요. 그럼 상수가 나오겠죠. 네, 만약에 얘가 N세제곱분의 1이야, 얘가 더 세죠? 그럼 0이 나오겠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얘거나 상수거나 무한대거나 셋 중 하나의 결론이기 때문에 틀렸죠, 기억번. 자, 니은번 모두 수렴할 때 AN이 BN보다 작으냐? 극한값도 작냐? 그것도 아니죠. 네. 아니, 이런 문제 왜 내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N을 n분의 1이라고 할게요. BN을 n분의 1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때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AN을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할게요. BN을 n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럼 무조건 왼쪽이 작죠? 하지만 리미트 취하면 둘 다 0이죠? 이런 관례는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자, 디귿번이에요. AN은 무한대로 가고 AN 빼기 BN은 알파이며 AN분의 BN은 1이다 라고 나와있네요. 이건 맞을까요?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1이다.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디귿번 같은 걸 문제를 풀 때 항상 발예를 잘 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발예.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발예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걸로 먼저 해볼게요. 예를 들어 리미트 AN이 지금 무한대죠? 무한대로 갈 때인 건 자동이니까 쓰지 않고요. 그럼 제가 AN을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N 더하기 N분의 1 무한대 맞네요? 그렇죠? 자, BN을 설정해 볼게요. BN. 자, BN은
뭘로 할까? n 더하기 이거 정답이 맞나?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잠깐만. 얘는 n 더하기 n분의 2 두 개 빼면은 두 개 나누면은 1 맞네. 맞나 본데? 자 볼게. 이거 관련 문제가 아니네. 미안, 내가 좀 헷갈렸네. 자, a n 되게 bn이고 그 다음에 알파네요. 자,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할게요. 이거 관련은 좀 이따가 얘기합시다. 관련은 좀 이따 얘기하고 이 문제만 먼저 풀게요. 자, A인이 무한대로 간다는 정보 알고 있죠? 이 문제도 스킬이 하나 필요한데 그러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AN으로 묶어주세요. AN으로 묶어주세요. 이런 스킬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다 기본적인 스킬들이고 기본적인 걸 좀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디귿번 정답이 맞았는데 이거 묶어주기만 함으로써 정답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AN으로 묶으면 이제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네요. 상태가. 근데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걸 제가 알고 있죠. 야, 하나가 무한대로 가는데 상수가 나오려면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극한값이 0이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다시 한번 할게요. 무한대 곱하기 0이 결과가 3개 나온다고 했어요. 얘거나 이거. 아까 맨 앞에 했던 거죠. 기억번이죠. 기억번.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0은 이 세 가지 결론이 나오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무한대 곱하기 물음표를 했는데 어쨌든 상수가 나오더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내가 AN으로 묶어주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보이게 된 거죠. 하나가 무한대인데 대체 물음표에 뭘 곱해야 상수가 나올까? 0밖에 없습니다. 0밖에 없죠. 얘가 0이면 되죠. 0이어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 그렇죠? 무조건 0이긴 해야 상수가 나올까 말까에 맞죠. 얘는 선택의 여지 없이 0이고 그렇다는 건 이렇게 나오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an분의 bn이 0이라는 거죠. 0이라는 거죠. 그러면 an분의 bn은 1이어야 되겠네요. 그쵸? 리미트, 그쵸?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묶어주라고. 뜬금없이 an으로 묶어주라고. 이런 것들이 또 킬러 문제에 쓰이는 스킬이겠죠? 그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묶어주고 나면은 뭔가 보일 거라는 거. 원래 발레는 제가 두 가지를 좀 해볼게요. 두 가지를 해볼게요. 뭘 해볼까? 일단은 발레 할 때 발레라는 건 내가 직접 AN을 무엇일 거야 라고 설정하는 거거든요. 문제 상황에 맞게 설정할 때 무한대 가는 거랑 그 다음에 0으로 가는 거랑 조합으로 섞는 거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발레 조합은 그러니까 무한대 가는 거랑 0으로 가는 거 두 개를 더하기로 이제 조합해 주는 경우가 필요할 거예요. 언제나. 이 문제는 아니었고 다른 문제가 있을 거니까 한번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간대 라고 했을 때 그냥 창의력 없게 이렇게만 쓰지 말고 이것도 껴넣는 게 좋다고요. 이해하셨죠?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발레는 진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동. 그 수열이 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데 이런 진동하는 수열을 이용하는 게 또 발레에 유용합니다. 유용해요. 유용. 알았죠? 나중에 한번 문제풀이 할 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은 되게 저런 걸 틀릴 거니까 진동하는 수열을 만들어서 발레를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무한대와 0으로 가는 거를 같이 짬뽕되어져 있는 수열을 만들어서 발레 찾아보거나 해보세요. 답이 다 틀릴 겁니다. 일단 내신용이에요. 아시겠죠? 수능은 이런 거 안 내니까. 내신 1등급 필요한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20계열이고 그 다음에 20계열인데 들어보세요. 내가 학종을 노리고 있다. 교과 아니고 학종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1등급은 진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과목보다 무조건 1등급 정말 엄청 세요. 힘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아까 이거 올라가서 영어랑 잠깐 얘기하다가 한 건데 야, 진짜 내가 이거 깜짝 놀랐다니까 이번에. 우리 학원에 이번에 단국대 수학과 붙은 애가 있어. 근데 얘가 1, 2학년 때까지 생기부가 체육교육이었어. 진짜로.
체육 쪽만 쓰고 있었거든. 근데 3학년 때 이제 개공부 때 미적분 이제 내신 받고 미적분 대신 2등급 나왔어.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확통 1등급 나왔고 개공부인데 등급은 한 3점 후반대? 당국 때 수학과를 갔다. 3학년 때만 수학 좀 깔짝 썼는데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체육교육을 2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3학년 때 미적분 등급 잘 받고 뭐 2학년 때 확통 잘 받았다고 수학과를 갔어 당국 때. 여튼 이렇대. 그러니까 미적분 등급이 세다고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학종 쓰는 친구들은 명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명수가 막 미적분 문풀 들어야 되냐고 찡찡대길래 해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중에도 있겠죠? 네. 중요하다는 거. 네, 어쨌든 디귿번 어떤 스킬 AN을 좀 묶어주자라는 거. 묶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도 보이고.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이건 또 새로운 이론이죠. 등비수열의 극한. 오늘 숙제는 조금 많아도 괜찮죠? 문제들이 쉬우니까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까지 문풀 시간에 풀어야 될 문제가 좀 많은 게 문제지만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네. 뭐 관련 독서실 다니는 분들은 거기 가서 푸시고 아닌 분들은 학원에 남아서 푸시던 하세요. 학원 아마 거의 11시, 12시에 열려 있을 거예요, 송도는. 동춘동도 그럴걸요? 모르겠네.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등비수열의 극한이요. 근데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이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지수 함수의 극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의 n제곱, an이 2의 n제곱이래. 얘 등비수열이죠? 첫째 항이 2고 분차가 2니까요. 분비가 2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마치 y는 2의 x제곱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등비수열이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보시고 어떤 문제는 등비수열 식을 갖다가 풀어보시면 되니까 둘 다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없고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어떤 극한을 배우던 수투에서도 아시겠지만 극한 문제의 어쨌든 핵심은 수렴할 때거든요. 그 수렴값이 얼마나 궁금해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지수함수가 수렴하고 싶네. 2의 x제곱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 안 하네. 그럼 언제 수렴할까? 밑이 1보다 좀 작을 때. 이럴 때 수렴하겠죠? 그쵸? 그러면 지수 함수라고 써놓긴 했는데 얘는 이런 함수는 없거든. 원래 밑의 범위가 a가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럼 이렇게 수열이 이건 이런 수열은 없는 거니까 그럼 얘는 야 현준아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면 값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얼마야? 0이야? 얘는 있죠. 보세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런 지수함수는 없어요. 왜 없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y값이 정의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x에 2분의 1만 넣어봐도 정의가 안 돼요. 왜요?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루트죠? 이거 허수네요? 그쵸? 그럼 좌표평면에 찍을 수가 없잖아요. 치역이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없는 게 맞지만 얘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n에다가 자연수만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n에다가 자연수만 넣을 거니까 한번 찍어볼게요. 자,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으면 4분의 1, 3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4 넣으면 16분의 1 이렇게 다 점이 찍히죠? 그 점을 찍어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0에 가까워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시면 좋죠. 그러니까 얘는 극한이 있습니다. 리미트 an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 오늘까지만 강조할게. 밑에 n이 무한대야 무조건. 그거 말고는 없어. 0으로 수렴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얘도 진동한다고 볼 수 있지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걸 진동이라 하거든요. 왔다 갔다. 근데 얘는 수렴하니까 진동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렴하는 케이스니까 진동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동은 발산할 때만이에요. 발산할 때만 진동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용어적으로 좀 잘 알아두시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자. 예를 들어 이제 AN이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쓰잖아. 등비수열을. 등비수열을 이렇게 쓰는데 이제 우리가 뭘 궁금해해야 돼? 얘가 언제 수렴할 건데를 궁금해해야 되겠죠. 언제 수렴할 건데? 야 수아마, 이거 수렴하려면 R의 범위가 어때야 돼? 공비의 범위가 어때? 마일이랑 1 사이?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너가 말하는 이거야? 일단 이거 틀렸죠? 자, 일단 틀렸죠? 야 재훈아, 뭐가 틀렸어? 1은 1에 등호를 붙이면 된다? 그치 되지. 공비가 1이면 같은 숫자만 나올 거야. 근데 이것도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내신용이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왜 틀렸냐면은 얘들아, 내가 A1이 뭔지 말해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A1이 0이잖아? 그러면 공비 아무거나 해도 돼. 그치? 그러니까 내신 보는 친구들은 여기서 실수 많이 하니까 이거 한번 써놔. 그러니까 첫째 항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라고. 첫째 항이 0이면 공비가 뭐든 상관이 없어요. 0으로 수렴합니다.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라는 멘트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A1이 0이 아닐 때는 공비가 이런 범위이면 됩니다. 0이 아닐 때. 마이너스 1은 왜 안 되냐고요? 마이너스 1 안 되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마이너스 2 첫째 항이 2라면 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애니까 얘는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무한번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결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무한번째가 누군지 결정할 수 없으면 그거는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수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등호가 없고 1은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언제? A1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려오면은 이제 막 3번 문제 이럴 건데 문제가 3번이나 이럴 건데 3번 4.2점 이럴 거잖아. 그런 거 이런 거 하나 틀려오면은 진짜 슬퍼지는 거야. 옛날에 그 인천여고 이제 정규 한 2등 정도 하던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미적분 N상치는 실수를 안 하는데 미적분 시험 중간고사 때 하나 실수해서 왔거든. 나 처음 봤어 걔가 웃는 거. 걔가 이제 약간 표정이 거의 없어. 되게 무뚝뚝하는데 여자인데 인천여고니까 여자애겠지. 근데 와서 막 되게 펑펑 울더라고. 근데 결국 1등을 받았어. 기말고사 잘 봐서. 그러긴 했는데 그러긴 했는데 그냥 걔를 보면 걔 생각이 많이 나. 이런 얼토당토하는 걸 실수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A1도 신경을 써주자. 내신에서 등비수열을 클릭하는 이게 끝이에요.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60번을 한번 워밍업으로 풀어볼게요. 아까 55번 같은 건 했으니까 60번을 워밍업으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SN이 3n제곱 플러스 4n제곱이다. 그랬을 때 AN분의 SN을 구하여라. 휴, 다 아시겠지만 SN이 이러면은 AN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SN 빼기 SN-1 하면 되죠. 그쵸? 참고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첫째 항부터 시작되는 등비수열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봐봐. 이 등비수열은 첫째 항만 7 이러고 그 다음부터 애들만 등비수열이 이룹니다. 다음부터 예를 들어 뭐 5, 10, 20, 40 이런 식으로 첫째 항만 왕따고 나머지는 등비수열 이루는 구조예요. 왜 그래? 아니 수원 복습하는 거야. 왜 그래? 왜 내가 SN 보자마자 너네 배웠잖아. 너네 수열 배울 때 여기서 할때 빤이 아니야. 그쵸, S0이 0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수열 배울 때 첫째 항만 왕따고 그 다음부터 뭔가 이루어지는 애들이 있었잖아. 그게 누구냐면은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다시 얘기할게. S0이 0일 때는 첫째 항부터 시작하는 거고 S0이 0이 아니면 첫째 항이 왕따인 거야 라고 말했죠. 그쵸? 저거 증명 다 해드렸는데 지금은 안 할게요. 네, 수원 시간이 아니니까 궁금하시면은 예비고2 애들 수원 수업할 때 와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어찌되었든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복습해본 거예요. 까먹지 마세요. 특히 수능 보는 친구들 어차피 제가 또 할 건데 그 어삼시사 수1 할 때 할 건데 그때는 정리해드릴 거거든요. 증명해드리고 수능이 진짜 많이 나오고 얘를 알고 있는 거와 모르는 거의 그 급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그때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어찌되었든 알고 계시고 자 이거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어쨌든 첫째 항부터 시작을 하던 첫째 항부터 시작하지 않던
an 구하는 건 이걸로 구하잖아요. 구하시면 되죠. 3의 n 플러스 4의 n 빼기 3의 n-1 빼기 4의 n-1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죠? 3분의 2의 3의 n제곱 4분의 3의 4의 n제곱이라고 an이 나오겠네요? 야 이게 3분의 1의 3의 n이잖아. 3의 n제곱이 한 개 있네? 3의 n제곱이 3분의 1개 있네? 빼면 이거잖아, 그치? 이런 게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내야 돼. 야 지수 계산하는 거 버벅대고 있으면 답 없는 거야. 진짜로 알았지? 자 위에 거는 3의 n, 4의 n이니까 자 이것도 최고차항만 보면 되겠죠? 정답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한번 구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요. 64번 같은 걸 잠깐 봅시다. 64번 같은 게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64번, 74번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볼 거고 나머지는 도형 문제니까 그냥 할 건데 한번 볼게요. 야, 급수 내가 프린트 나눠주긴 했는데 오늘 그냥 급수 안 나가야겠다.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죠? 이미 얘까지만 해도 숙제가 70문제가 넘네요. 아니지 85문제. 이제 열심히 해야 돼? 네, 알았죠? 자, 일단은 64번 볼게요.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멘트를 줬죠? 얘가 등비수열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이 이제 따로 뭐가 없단 말이야? 자, 첫째 항부터 생각하자. 첫째 항은 n에 1 집어넣었을 때니까 4분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죠?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두 가지죠. 첫 번째, a1이 0이면 돼요. 두 번째, a1이 0이 아니라면 그때부터 x의 범위가, 공비의 범위가 이거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요. 내신 문제를 풀 때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첫째 항이 0이라면, 이거 첫째 항이 이거잖아. 얘가 0이래. 그러면 그때 x, 누구야? 근해공식이 안 되네. 근해공식이 안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은 그때 x들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맞잖아요. 첫째 항을 0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첫째 항을 0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첫째 항이 다 공비라서 이걸로 다 풀리긴 해요. 이 문제는. 좀 아쉽게도.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비가 따로 나와 있어야 좀 의미가 있는데 이 문제는 첫째 항과 공비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범위에 들어가 있겠죠? 여기서 구한 x들은 그렇죠? 무슨 얘기야? 두 번째 거 첫째 항이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이게 공비잖아? 이 공비가 이거랑 이거 사이면 된다는 거 아니야? 내가 방금 얘가 0인 거를 구했잖아. 얘가 0인 애들을 구했잖아. 그게 이미 근데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1과 마이너스 사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두 번째 것만 해도 되는 문제였다. 근데 나중에 내신 나왔을 때 첫째 항과 공비를 구별하면 꼭 나눠서 해줘야 돼. 이게 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 풀자. 너무 귀찮다. 이거부터 여기까지네. 문제 뭐 구하는 거야? 정수 x야? 야, 일단 평범한 친구들은 이것 따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 거잖아. 그럼 우리는 좀 평범하지 않게 좀 풀어보자.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렇게 풀게. 양변에 4를 더할게. 그러면은 0부터 이거네? 그러면 얘 그래프 그리자. 이렇게 그려지겠다. 쉽잖아, 그렇지? 야, 이 친구 y값이 0부터 8까지 되는 거 찾자. 이게 더 낫겠네. 이게 더 편하겠다, 그렇지? 야, 이거 한 번 하고 이거 한 번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예쁘잖아. 제발 그래프 좀 활용해. 그치? 이게 훨씬 낫지. 그치? 근데 설마 이거 막 쓰고 있던 건 아니지? 아닌 걸로. 네.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 풀 때 부등식은 결국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문제 풀어주세요.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 보니까 얘가 8 나오는 때가 언제야? x가 2일 때네. 그치? 그러면은 좋아. 여기는 1하고 2밖에 없겠다. 이거 8 되는 x 2니까 1, 2. 그럼 반대쪽에서 또 마3이랑 마4겠죠? 왜요? 대칭이니까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여기 1, 2인 거 알았으면 여기는 마3 있죠? 네.
생각해보니까 정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없네요. 얘 정수 없잖아요. 그렇지? 네. 이 친구는 x가 정수가 없잖아요. 정답이네요. 정말 쉽죠? 자. 야, 3학년 때도 2차 함수가 나온다. 진짜 2차 함수 아직도 못하는 애들은 큰일 나. 알았죠? 대칭축하고 2차 함수가 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알았다?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 문제 할까요? 70번도 하고 74번도 할게요. 등비수열 쪽은 다 풀어볼게요. 그 뒤에 있는 도형도 같이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알았죠? 네, 70번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잘 봐봐. 1 플러스 r의 n제곱에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어. 그러면은 뒤에 거 읽지 말고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이제부터 너는 자동으로 r이 범위가 대체 뭘까?를 궁금해해야 돼. 잘 생각해봐. r이 만약에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야. 그럼 얘네가 빵이야. 답이 1이네. 근데 만약에 뭐야, 다 1이잖아요.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 잠깐 여기 내가 바꿀게. 알았지? 자, 2 곱하기 r의 n-r의 n제곱으로 바꿔볼게. 이렇다 치면 봐봐. 야, 예를 들어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야.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빵이잖아. 2분의 1의 n제곱 이거 빵이잖아. 빵이면 답이 1이지. 근데 봐봐. 만약에 r이 1보다 커. r이 1보다 크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인 거 아니야? r이 1보다 크면? 이때는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최고차항으로 나눴으니까. 얘네 빵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동으로 뭘 생각해야 돼? 대체 저 n제곱에 붙어있는 밑 r 있지, r. r은 범위가 어떨까를 계속 궁금해해야 돼. 보자마자. 이 문제는 뒤에 이제 범위를 알려주긴 하는데 쉬운 문제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오던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대체 이 새끼는 범위가 어딜까? 범위가 안 나와 있네? 그럼 내가 범위 다 설정해서 일단 다 구해놔야겠다.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 자동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 같은 느낌. 근데 문제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볼까? 자, r의 n제곱, 자, 먼저 r의 범위가 절대값 r이 이거래. 그럼 이거죠? 이 범위일 때 값이 얼마예요? 이거 빵이니까 1, a는 1. 자, r이 절대값 r이 이거거나 이거라고요? 밑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이제 얘도 나눠주면 되겠죠? 답이 마이너스 1이네요. 이때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r이 1일 때는 1 대입하시면 되겠죠? 0이죠. 그렇죠? 뭐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래서 이걸 업그레이드한 게 74번입니다. 74번 문제를 풀고 제가 지금부터 강조할게요. 74번은 정시 보는 친구들도 내신 보는 친구들도 제가 푸는 대로 꼭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문제 풀 때 이제 깝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그리고 깝치지 말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실수를 많이 하실 때예요. 실수.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데 실수해야죠. 깝치다 실수해서 점수를 날린다? 저는 그거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 아주 어려운 문제를 틀렸어. 그거는 인정하지. 그거 뭐 내가 못 풀어서 틀린 건데. 근데 다 풀 수 있는 건데 깝치다 틀리면 그건 진짜 안 되겠죠. 그러다 대학 못 가는 건 억울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이제 구조가 이래요. 야, fx라는 함수가 있대.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이 함수를 한번 파악해보자 라는 거죠. 근데 이 구조가 방금 전에 푼 70번이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r이 x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너네 이제 뭘 궁금해해야 돼요? x는 범위가 뭘까?를 궁금해해야죠. x는 1보다 클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까? 궁금해해야죠. 그래서 얘들 범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무조건 5개로 나눕니다. 무조건이에요. 5개를 안 나누는 게 깝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3개로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지 마세요. 자, 무조건 5개로 나눌 거고 첫 번째 x의 범위 1보다 크다. 즉 공비가 1보다 크다.
두 번째 x의 범위 이제 1이다. 세 번째 x가 1과 마이너스 1이다. 사이다. x가 마이너스 1이다. x가 마일보다 작다로 무조건 나눠주겠습니다. 무조건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1번하고 5번은 항상 결과가 같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를 리가 없으니까 1번만 구하시고 5번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무조건이니까 외우시면 되고 왜 그런지는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건 좀 생각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x가 1보다 크다면 잠깐만요.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뺄게요. x분의 1로 자 x가 1보다 크다면 얘가 무한대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최고차항으로 다 나누어주면 빵이 될 거고 무한대분의 이거 무한대분의 이거 무한대분의 이거니까 x분의 1만 남았네요. 그럼 얘도 x분의 1이에요. 맞죠? 자 두 번째 x가 1일 때는 1 대입하세요. 1 대입해보니까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죠? 1 대입하시면 돼요. 자, 이 사이일 때는 얘네가 0이 됐죠?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1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만 남을 거니까.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잠깐 원상복귀 시킬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얘들아 만약에 이게 이 문제가 x의 n제곱이었으면 너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수렴했을까? 이것도 나중에 문제를 푸는 거 있으니까 알려줄게.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친구의 결론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 발산인 거잖아. 수렴하지 않잖아. 근데 이 문제는 운이 좋게도 x의 짝수제곱이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는데 짝수제곱이니까 얘 마이너스 1로 나오겠죠. 얘 1로 나오겠죠. 자, 얘는요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래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겠죠. 결론을 하면은 3분의 4네요. 그렇죠. 3분의 4. x가 마이너스 1인 거 실수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fx를 그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fx가 정의역이 이 범위일 땐 이 그림, 정의역이 얘일 땐 얘일 땐 이 그림 이렇다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네. 자, 여기 1과 마이너스 1 딱 경계를 치고 자, 뭐래요? 1보다 클 때 x분의 1이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분의 1이요? 다 그릴 줄 아시죠? 유리함수. 자, 그 다음에 자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요?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쯤이 있겠네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그래프.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4요? 이쯤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는 요거라고요? 마이너스 2x의 2분의 1이요. 그쵸? 이거 그려지겠네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fx네요. 그림을 그리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가 n제곱이라고 칠게요. 이건 약간 심화 과정이니까 이것도 써놓으세요. 네, 이런 걸 내신 문제 내는 학교가 그래봐야 정도 오겠지만 그래도 알아줍시다. 다른 학교가 낼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가 그냥 n제곱이기만 하면은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안에서 발생해요. 나머지는 구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과정이 전혀 이제 뭐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냥 n제곱이면 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자, 이걸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네요. 얘는 결과를 모르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값이 없네 라고 쓰셔도 돼요. 봐봐요. 값이 없네 하면은 너네 이 그래프에서 뭐만 바뀌어요? 마이너스 1이 값이 없는 거예요. 여기만 뻥 뚫어놓으면 돼요. 이게 fx예요. 근데 값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런 데 있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 같은 게 킬러 문제인 거죠. 값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 값은 이렇게 생깁니다. 자,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러니까 봐봐.
x에 마이너스를 넣어둔 이거야. 그럼 이 친구의 결론이 이거 아닌 이거라며? 그럼 이걸로 먼저 계산해봐. 결론이 이거라고 가정했으면 이 친구의 결론이 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얘로도 계산해봐. 만약에 이 두 결론이 따로따로 계산한 건데 똑같잖아? 그럼 값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 이런 경우도 있어. 아 이건 이 문제는 없지. 이 문제는 둘이 다르잖아. 다를 건데 다른데 있는 경우는 있어. 그렇지. 얘 4고 3이니까 없는데 훨씬 같을 거겠지. 어쨌든 그런데 진짜 값이 같을 때가 있어. 그래서 확인을 해줘야 돼. x가 그냥 n제곱인데 봐봐. 아까처럼 뭐 짝수제곱 아니면 x의 홀수제곱 이런 거는 얘가 명확히 나오잖아. 그렇지 너무 많아. 근데 그냥 n제곱일 때는 둘 중 하나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진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있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는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 둘을 모두 넣어봐야 돼. 아 우선 하품하는 거 봐. 아 네 우선 하품해도 돼. 결과를 보여줬으니까. 중간고사 한번 보자고. 알았지?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fx를 다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는 여기가 3분의 4였으므로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f의 마이너스 1 3분의 4 f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f의 4 f의 4는 얼마죠? 4분의 1이네 또 4분의 1은 여기에 넣어야 되겠네 4 구하시면 되겠죠? 네, 빠르네요 빠 쉽죠? 그렇죠? 75번도 해보시는데 75번도 쉽네요 왜요? x가 짝수제곱 홀수제곱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나오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76번이 좀 어려울 뻔했는데 76번이 x의 n제곱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76번은 아쉽게도 마이너스 1은 볼 필요가 없네요. 왜요? 정의 여기 3분의 1부터는 그렇죠. 마이너스 1 넣을 리가 없겠네요. 어쨌든 77번하고 그 다음에 83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 좀 천천히 설명해서. 네. 아, 이제 77번하고 83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내신 문제에선 킬러 문제. 정시 보는 친구들도 약간의 킬러 문제를 만나게 될 문제고요. 이번 3월 달에 무조건 얘가 킬러 문제일 거예요.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도 이제 고3이니까 3월 모의고사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월달에는 모의고사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이거 처음으로 보게 아니다 보나? 3월달에 원래 보냐? 3, 6, 9, 11월 보냐? 아닌가? 맞아? 아 그럼 내 4월 모의고사 처음이겠네 3월 모의고사 킬러 문제 무조건 킬러 문제는 무조건 이거 도형이에요 도형의 극한 맞죠? 한번 봅시다 문제 읽어볼게요 단수N에 대하여 얘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도형을 잘하면 원래 잘했으면 잘하는 거예요 네, 못하면 못하는 거고 레슨 보는 친구들은 맞아줘야 되고 특히 여고 친구들이 이걸 많이 틀리니까 본인이 맞아주면 좋겠죠 양수를 AN이라고 하자 뭐야 이게 또 AN?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인데 그럼 여기가 AN이라는 건 AN이 N이라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문제가 다 있죠 그리고 또 봅시다 직선 x는 루트 n이라는 애가 있대요. 얘랑 만나는 점이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위에 거 말하는 거 같죠? 자, 둘 중에 위에 거의 y좌표가 b예요. bn이에요. 너무 쉽네요. 그쵸? 도형이 아니네요. 그쵸? 자, x에 루트 n을 대입해 보니까 y제곱이 루트 n 대입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n이군요. 자,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일 건데 그 중에 양수가 bn이라 하니까 이게 bn이겠죠? 너무 쉽네요. 문제가. 이따 문제가 다 있지? an분의 bn 영어 구하라니? an 빼기에 bn 마이너스 an 분의 1을 구하랍니다. 자 써보니까 bn은 이거고 an은 n이었어요. 무리수네요. 자 유리화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궁금하니까 최고차항끼리만 계산을 해봤어요. 0이네요? 유리화 해야 되겠네요. 하시면 되겠죠? 안 할게요. 문제가 쉽네요. 네. 78, 79번 다 하래요. 쉽네요 그러면. 네. 자, 해보시길 바라고 83번 하겠습니다.
아, 그게 뭐지? 은별이 왔지. 끝나고 잠깐만 얘기하고 가자. 83번. 이 마지막 문제. 직사각형이 있고, 네, 직사각형이 있고, 이게 4고 n이래요. 네, 뭐 대각선이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길이 1자리를 고정시키래요. 그때 만나는 점이 PN인데, PN 뭐가 라는 거야? D 곱하기, D랑 PN까지 거리? 네, 이 거리 그거라고요. 난 진짜 이런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걸 좀 대표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가보자. 어차피 닮음으로 풀자. 야, 직각삼각형이 얘랑 닮음인데 그러면은 큰 삼각형의 비율이 4대 n이다. 그치? 야, 이 친구의 그 대각선은 얼마니? 루트 n제곱 플러스 16이니 어렵지 않지? 야, 근데 봐봐. 조그만 i의 대각선이 궁금한데 조그만 i는 세로 길이가 1이네. 얘 n인데 서로 n배 차이 나네? 대각선의 길이도 이거 n으로 나누면 되겠다. 이거네? 이 길이를 n으로 나누면 길이 나오겠다. 그치? 끝났네? 이 리미트 무한대로 두면 되겠네. 답이 1이야? 다 알아봤습니다. 네. 너무 쉽죠? 자, 3번이었고요. 숙제 어디까지입니까? 다음 시간 85번까지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양이 많지만 내용이 쉬우니까 부지런히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마무리 좀 멘트 좀 할게요. 고3 올라오셨는데 고3 때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적당히 공부할지 열심히 할지 중간에 애매한 건 좀 없고요. 적당히 하시면은 문제가 많아서 풀기 싫어질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겐 별거 아닐 거예요. 애초에 쉬운데 내가 공부하는 시간 안에 다 끝나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주세요. 3학년 때 왜 적당히 해도 되냐고? 2학년 때까지 등급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3학년 때 큰 변화가 있진 않거든.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학중 쓰시는 분 중에 이과생들은 미적분은 1등급 받는 게 정말 좋다는 거. 그거까지만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어요. 85번까지. 토요일 2시다. 2시. 하시면 돼요. 정시하는 친구들 앉아있어. 맞다. 실수야, 책. 잠깐만 있어봐. 얘들아, 잠깐만. 너가 미적분 문제풀이 듣는 애 몇 명이야? 손 좀 들어. 준서 안 듣나? 이분들만 들어? 너 문제풀이 듣냐? 안 듣지 않냐? 아, 그래, 오케이. 그럼 다 할게. 합치 가져왔어요. 여기 몇 명이야? 5명? 자, 여기는? 그래서 안 돼. 오케이, 일단 둘.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은별이 잠깐 저기 상담실로 가 있고. 현준이 안 해서 현준이 알아. 소식 안 하셔서 그래. 야, 연우야, 미안. 밥집 하나 가야 돼. 얘들아, 밥집 좀 주고 가자. 4개. 하나 더. 5개. 아, 맞다. 5방에 올릴 건데 40개만 풀어오세요. 잠깐만. 하나 더 주고. 됐어요? 다 받았어요. 이거네요. 하시면 돼요. 야, 이거 내일까지 40개 풀어와. 문제풀이. 알았어? 네, 내일까지 40개. 왜 재훈아? 갑자도 있잖아. 힘해야죠. 그래.